이렇게 타이피 껍질이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엉덩으로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요 눈꺼풀을 네, 안녕하세요. 생물전문대 쌩쌩쌩쌩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레오파드 개코 눈병, 그 다음에 눈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제가 1년 전, 2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고, 레오파드 개코는 이런 영상을 찍기 너무너무 싫어. 일단 브리딩 하는 사람으로서, 브리더로서 말하기가 싫어요. 왜냐, 눈병이 안 걸려. 눈병이 안 걸리는데 눈병이 자주 걸린다고.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 또 안 키우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레오파드 개코는 눈병이 많이 걸리는구나, 눈병이 걸려서 키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분양할 때도, 여기서 이제 막 분양을 할 때도 레오파드 개코는 눈병 많이 걸리는 애 아니에요, 눈병 자주 아픈 애 아니에요, 잔병치레 많은 애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 사실상 저는 이제 눈병 치료를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수천 마리 아이들을 브리딩 해왔지만 제가 제 아이들을 눈병 치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다 뭐예요? 다 데려온 아이들 제가 치료해 주다 보니까 고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염증 막 심한 애부터 해가지고 병원에 갈 수가 없다. 병원 가세요. 이렇게 심하면 제발 병원 좀 가세요 했는데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 왜냐, 아무래도 비보험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염증 치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 그래도 이제 눈병 같은 경우, 그다음 염증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요런 거에 있어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 면허가 있어야 되지만 눈병 치료가 아니라 눈병 관리는 이렇게 해준다라는 오늘 영상을 좀 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눈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눈병에 걸리는 원인은 첫 번째, 너무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 눈에 자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탈피 껍질이 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물질 같은 게 눈에 들어갔을 때 사람처럼 이제 손으로 막 눈을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눈병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나왔죠? 면역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난 정말 똥 잘 치워주고, 정말 키친타올로 먼지 하나 없이, 정말 탈피 껍질 하나도 없이 잘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병이라니, 이게 웬 말이야. 오늘 그래서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봐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저는 눈병에 걸린 친구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쁘게 준비를 해가지고 컨텐츠 좀 찍어달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닌데 저한테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온 건데, 지금 보고 있지? 구독자? 선생님 영상 많이 본다고, 맨날 본다고 하는 그 구독자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친구 잘못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키우는 사람 잘못이지만,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지금 키우고 있는 성인분들, 모든 레오파드 개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병 원인은 뭐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바로 면역력의 문제다. 자, 우리 갓난애기 태어나는데 어떤 아기는 감기에 잘 걸리고 어떤 아기는 감기에 절대 안 걸리고 그런 친구도 있죠. 제가 둘이잖아요. 첫째, 둘째 다 면역력이 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감기 같은 거 잘 안 달고 자랐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 현우와 또래인 친구들 보면, 다현이와 또래인 친구들 보면 막 콧물 막 흘러내리고 맨날 맨날 병원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 잘못이야? 부모님이 못 키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죠. 아이들 면역력 문제예요. 아이들이 타고나는 면역력. 저 보세요. 타고나가지고 감기 같은 거 절대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면역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눈병 치료하는 거 얘기하면서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해줄 건데, 면역력은 아이들이 타고나는 게 다 다르다. 그래가지고 비타민을 먹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나는 칼슘제만 먹이고 있다. 파충류샵 갔는데 생탐한테 갔는데 종합 비타민은 필수가 아니래. 그래서 종합 비타민 안 먹이고 있어서 한 마리만 너무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키우고 있는데, 통도 맨날 치워주고 청소도 맨날 치워주고 정말 이쁘고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먹이면서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눈병 웬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사이트 없어요, 여러분들. 사이트 없습니다.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트푸디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JIF 제품, 무조건 이제 뭐 하겐 제품이라든지
어떤 거든 종합 비타민을 구매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먹이세요. 이거는 제가 칼슘 샌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주면 좋다라고 했지만 종합 비타민을 먹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종합 비타민은 뭐가 있죠? 종합 비타민 A, B, C, D, E, F, G 골고루 있는데 비타민은 그 중에 A가 바로 눈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나는 왜 모래로도 키우고 오늘 댓글 남겨줬던 분 있죠. 어제 새벽인가 댓글 유튜브 댓글 남겨주셨던 분. 모래로 너는 맨날 키우는데 모래 같은 거 먼지 들어가가지고 눈병 안 걸리냐? 안 걸려요. 정말 확신을 드립니다. 안 걸립니다. 여러분 눈병 걸리는 애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깔끔하게 키웠는데 나는 모래로 키우고 똥도 제대로 안 치워줄 때도 있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볼 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왜 눈병이 안 걸리나? 봤더니 뭐예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번 먹일 때마다 종합 비타민, 칼슘제, 그 다음에 유산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섞어 쉐이크 해가지고 귀뚜라미 듬뿍 미럼 듬뿍 묻혀가지고 딱딱딱 주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상승되면서 종합 비타민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더 빠르게 난다면 꼬리 비타민 A가 눈에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 뭐 D라든지 이런 거는 칼슘 형성에 좋고 비타민 E, 뭐 비타민 C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 면역력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 마리 키우는데 나는 사랑으로 키울 건데 나는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이 없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을 바로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아무 사이트 아니면 근처 샵으로 가셔가지고 빨리 레오파드 개코 키우시는 분들은 불이 나게 빨리 가가지고 종합 비타민을 구매해서 먹이시고 종합 비타민은 생산용 종합 비타민을 찍어가지고 칼슘제처럼 줬더니 칼슘제를 안 먹어요. 종합 비타민은 안 먹어요. 냄새 때문에 싫어하나 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종합 비타민은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10대 1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물을 대신에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레오파드 개코는 본능적으로 물에 맺혀있는 물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뿌려주시는 분들 있다 그러면 칼슘제가 들어가면 살짝 그런 마르면서 이런 자국이 남을 수도 있는데 물그릇에 물을 넣어주던지 아니면 그 건식은신처에 있다가 건식은신처를 뒤집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줘가지고 맺혀있는 비타민 물을 먹게 해주시면 끝. 그리고 엉덩이 쪽에다가만 살짝 찍어줘가 주셔도 끝. 냄새가 잘 안 나게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태님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 칼슘제 뭐 비율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섞어서 준다 그러면 7대3이나 6대4 정도로 주시면 돼요. 어차피 매번 칼슘을 묻혀서 주기 때문에 칼슘은 많이 들어가 있고 종합 비타민도 사실 먹으면 배출이 돼요.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팁이 하나 나옵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칼슘제하고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아이들이 물 섭취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물그릇 하나 두면 가장 좋습니다. 물그릇 하나 뒀을 때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갈아주면 물이 썩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그릇 하나 두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물을 먹고 싶을 때 와가지고 물을 먹지만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몸에서 배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몸에서 배출을 못하면 칼슘이나 이런 것도 막힘 현상이 일어났어요. 굳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게 물을 원활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물그릇 하나 정도는 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눈병 치료는 어떻게 해요, 형사님? 자, 우리 구독자분이 저한테 치료를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요거를 또 기회 삼아서 요거를 또 발판 삼아가지고 테라마이신 가져가셨던 분들 이 영상 보면 꼭 좀 제발 갖다 주십시오. 테라마이신만 제가 몇 개 산지 아세요? 제가 진짜 눈병 걸려가지고 마음 아파가지고 이거 제 건데 갖다 쓰시고 주세요 했는데 왜 안 와요 대체. 자, 테라마이신. 자, 그다음 면봉 준비해 주시고 요거는요 식염수와 물을 5대5로 섞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국 가면 식염수 몇백 원 안 하거든요. 1,000원 정도 하면 엄청 큰 거 살 수 있는데 물과 식염수를 5대5로 섞어야 돼요. 식염수 100%를 쓰면 눈이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5대5로 섞어준 거 준비해놓고 이거는 소독, 이거는 눈의 소독, 정수, 세척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봉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지 못하는 분무기로 했을 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봉으로 쓱쓱쓱쓱 해주시면 될 거고 면봉. 그리고 테라마이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안연고. 생산님 제발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생산님 테라마이신 말고 집에 무슨 연고인데 저 약사 아닙니다. 저 의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테라마이신만 썼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간 테라마이신만 썼기 때문에 테라마이신 외에는 제가 어떤 약을 써도 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준비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놓고 탈피를 하고 있고, 이렇게 탈피 껍질이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탈피 껍질은 항상 이제 매일매일 보시고, 요 탈피 껍질 같은 경우 눈에 껴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눈에 껴있는 탈피 껍질을 못 빼겠어요. 어떻게 자꾸 빼요? 자꾸 빼셔야 돼요.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거 자꾸 빼셔야 됩니다. 나머지 여기 코 앞부분, 그 다음에 이런 발가락 사이 같은 경우에 탈피 껍질, 남아있는 탈피 껍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했을 때 안 벗겨지면 일부러 벗기지 마시고요. 뜨거운 물, 사람이 씻는 뜨거운 물 말고 사람이 씻는 따뜻한 물에다가 5분 정도, 배만 잠기게 5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때 부는 것처럼, 사람 때 부는 것처럼 금방 불어요. 그럼 면봉으로만 쓱쓱 해도 바로 벗겨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테라마이신을 뿌려주기 전에, 테라마이신을 묻혀주기 전에 세척을 해야 돼요. 눈 세척.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게, 분무기를 돌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요. 일직선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눈 뒤부터 이렇게, 눈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면봉에다가 소독액을 묻혀가지고 눈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눈 뒤에서 앞으로 면봉으로. 자, 이런 식으로 눈에 직접적으로 세척이 될 수 있게 제대로 앞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세척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눈 세척을 해주면 눈을 못 뜨던 애가 갑자기 잘 떠요. 자, 눈을 보시면 어때요? 눈에 보면 이렇게 약간 뭐 낀 것처럼, 약간 염증 낀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요 세척 같은 경우에는 테라마이신을 발라주기 전에 매일매일 해줄 거고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눈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눈이 이렇게 잘 떠져요. 눈이 잘 떠진 상태에서 면봉을 하나 꺼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을 아무리 잘 씻어도 세균이 묻어있기 때문에 면봉, 깔끔한 면봉을 준비해 주시고 테라마이신을 눈에다가 도포해 주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살짝만 짜주시면 돼요. 눈에다가 도포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면봉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눈 안에다가 묻혀주는 거야. 눈 주위에다가, 눈꺼풀에다가 아무리 묻혀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요 눈 아래다가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끝이야. 끝입니다. 보셨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묻어있는, 테라마이신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눈 안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눈 안에다가 살짝. 제가 눈 안에다가 하라고 했다가 이렇게 면봉으로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요 눈꺼풀을 벌려가지고 요 눈 아래다가 이렇게 가볍게 묻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힘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묻혀주면 끝. 근데 자, 이렇게 묻혀주기만 했는데도 요 안에 있는 지금 눈 안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게 항생제가 들어와서 금방 좋아질 거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만 해줘도 되고, 아니면 금방 좋아질 건데, 보통 이걸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냐,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좀 심하다,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눈에 염증이 많고 고름이 좀 많이 껴있는 것 같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에 1번, 너무 심한데 그러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해주시면 돼. 사실 이거는 기준이 없어.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해주시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만 해줘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세척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매일매일 세척을 해주면서 안연고 발라주시면 눈병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눈병에 걸렸다, 나는 깨끗이 키웠는데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면역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바로 종합 비타민을 구매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급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었다. 이게 이제 고름이 이렇게 빠져야지 아이들 이제 안연고를 발라줬을 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찍어보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생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영상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